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새로워질 인생을 꿈꾸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나쁜 습관이나 행동으로 쉽게 회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겐 두 개의 자아가 있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고치는 문제는 그중 하나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자아 중 하나는 사려 깊고 심사숙고하는 의식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별 주의력 없이 많은 결정을 하는 자동적 자아인데요. 자동적 자아란 의식적 자아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현실을 판단하고 자동적 반응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교정하는 일을 하는 의식적 자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을 고치는 기술입니다. 지은이 리처드 오코너, 펴낸 곳은 2시의 나무입니다. 이 책은 마음챙김 명상을 비롯해 정직함, 의지력, 자기 주장 능력을 키우는 법, 또 자기 혐오를 멈추고 두려움에 맞서고 충동을 억제하는 법을 소개함으로써 자동적 자아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30년이 넘게 심리치료를 해온 저자는 근육을 키우듯 마음도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지력도 마치 타이핑 같은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고치는 14가지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기. 실망, 실패, 그리고 자기 파괴적 행동에 대한 일기를 써보자. 이런 일기를 쓰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고양적 편향으로 인해 관련 일들을 축소하거나 아예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뭔가 잘못되었다면 일단은 처음에 바랐던 것,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했는지를 적어보고 그 다음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적어본다. 그리고 자신을 잘못된 편견으로 몰아간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검토해본다. 예를 들어 이미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부은 나머지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지 못했을 수 있다. 주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혹은 실망했던 실패의 경험을 지금은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대충 끝내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하다. 실망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감정적인 상태라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확률도 높다.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탓한다거나 과도하게 자기 비하를 한다거나 그 경험이 자신의 가설적 세계관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독특한 경험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잘못된 결론들을 거부하고 의식적 자아를 통해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지를 결정해보자. 내 마음에 정직해지기. 이 내용은 무의식적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이다. 두려움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불안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잔뜩 긴장한 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관점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피하려 하고 진실되게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한 습관은 자동적 자아의 일부가 되어 우리 자신을 깎아내린다. 물론 너무 솔직한 것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늘은 이렇게 느꼈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반대로 느낄 수 있다. 착한 거짓말과 눈치는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습을 해볼 것을 권한다. 본 것에 대한 진실만을 말한다. 착한 거짓말이나 왜곡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실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견을 돌려 말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감을 줄 것 같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들을 때 꼭 무슨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려 한다면 그 말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습은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하며 공격적이거나 싸우려는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다.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의견을 내놓거나 혹은 당신의 생각에 반대하는가? 이때 자기 감정에 더욱 솔직해져야 한다.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적으로 자주 말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수준의 친밀한 대화로 연결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당신의 말을 반복하고 명료하게 다시 전달한다. 간단한 마음챙김 명상법. 최소 30분 이상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는다. 휴대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기기의 소리를 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면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둔다. 개인적으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을 연습한다. 하지만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 혹은 과식한 후에는 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1시간씩 운동과 명상에 투자하는 것이다. 의자나 방석에 등을 고추 세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머리의 무게를 척추에 싣는다. 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잠들지 않고 바르게 호흡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눈을 감은 상태로 천천히 깊은 숨을 쉰다. 숨을 참아야 할 정도로는 하지 않되 편안하게 호흡한다. 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마다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기분에 따라 단어 선택을 달리할 수도 있다. 호흡에 집중한다.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들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호흡에 다시금 집중한다. 방해가 되는 생각과 감정을 잔잔한 수영장의 표면에 떠오르는 기포라고 상상한다. 기포는 떠오르지만 곧 터져버린다. 찬물결이 퍼져도 이내 사라진다. 자신을 자기 품에 폭 안겨있는 아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30분 동안 할 일은 이 아기를 안고 달래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익히고자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일이다. 자신을 충분히 보살피며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환경을 만드는 일 말이다. 계속 집중하기 어렵거나 화가 난다면 연민 어린 호기심이 가득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본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개방적이고 이해심 많고 친근한 관심을 가진 태도로 접근해본다.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 같은 태도로 말이다. 명상을 마칠 준비가 되면 감았던 눈을 뜬다. 잠시 앉은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렀던 고요한 상태를 감상한다. 자기 주장 훈련. 갈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갖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다들 당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으며 무시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우선 진정한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동적 자아는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도망가길 원한다.
당신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얼어버리거나 목이 메일 수도 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마음챙김 기술을 활용하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살펴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문제 상황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고 불편함을 느꼈는지 분명하게 전달한다. 대화의 주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느낀 감정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당신의 자동적 자아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체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온순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일 수 있듯이 협박하는 위험한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확고하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해서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한다. 눈을 맞추며 이야기한다. 자세를 바르게 한다. 확고하게 하지만 차분하게 말한다.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때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한다.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상대방이 협조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때 협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해야 한다.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비한다. 혹시 상대방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물어본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귀를 기울인다. 당신도 틀릴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동기를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틀렸을 때에는 사과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리고 왜 잘못된 결론에 다다랐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만약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의 여지를 상대방에게 남겨둔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켰다면 늘 그렇듯 품위를 지킨다. 단순하고도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상대방 역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평범해지기. 만약 자격 패러다임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어 기제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다. 하지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거절당했을 때 집착하거나 분노하는가? 혼자라고 느끼는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순수한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스스로 최선의 답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마음챙김 기술을 사용해 당신의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본다. 만약 죄책감을 느끼는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을 기록해둔다. 당신은 죄책감을 무의식으로 밀어넣는데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기억하기 좋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춘다. 분노로부터 배운다. 만약 갑자기 벌컥 화가 난다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감탄을 애정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진정한 애정을 얻는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면 매일 사랑받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제한된 애정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 의지력 훈련. 유혹의 요인들을 피한다. 방해꾼들과 거리를 둔다. 상황이 당신이 낙관하는 것보다 좋지 않더라도 걱정하는 만큼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끽한다.
당신을 짓눌렀던 무게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그 감정에 집중한다. 자기 혐오 멈추기. 자기 비하의 생각이 들 때나 불현듯 끔찍한 기분이 들 때마다 이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다.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험담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즐거웠다가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할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기 혐오를 유발하는 요소와 과도한 감정, 그리고 같은 감정을 유발한 적이 있는 과거 경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 만약 파괴적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냉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라본다. 충동 억제 훈련. 정신을 집중한 상태로 장기적 관점의 그림을 그려본다. 소음을 제거한다. 불안감을 다스린다. 의사결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강해진 모습을 상상한다. 선택을 잠시 미룬다. 과거의 트라우마 다루기. 마음챙김 상태로 들어간다. 당신을 괴롭히는 자기 파괴적 행동들을 떠올리고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트라우마 경험을 생각한다. 트라우마가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트라우마로 인한 명백한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트라우마 이전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무언가가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킬 때 강렬한 감정이나 사건을 경험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자극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내 그것에 놀라지 않도록 한다. 자극 요소들을 적어보고 선택적 기억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하루 3줄의 긍정.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중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본다. 크든 작든 감각적인 기쁨이든 성취감이든 상관없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느낌에 집중해 본다. 좋은 느낌에 대한 미묘한 차이들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본다. 뇌에서 신경세포들의 새로운 행복 회로가 생성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이렇게 꾸준히 음미하고 경험하고 시각화하며 잠자리에 드는 연습을 한다. 스트레스 조절하기. 매일 마음챙김 연습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한다. 카페인,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는 기분을 좌우하고 억제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속단하지 않는다. 당신의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음챙김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한다. 당신이 보이는 첫 반응은 방어 기제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일 확률이 높다. 분노는 종종 두려움의 다른 모습이다. 질투 역시 불안함일 수 있다.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충동들에 굴복하지 않는다. 밑바탕에 있는 감정에 집중한다. 당신의 기본 가치를 늘 기억하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성급하게 굴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감정적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다. 가장 후회하는 결정들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감정적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그 결정들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할 때에는 어떤 의사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우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본다. 당신을 위한 12단계 프로그램. 1단계.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제력에 대한 착각을 버려라. 달리 말하면 합리화에 맞서고 스스로 속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기만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알려준다. 중독 환자들은 항상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이러한 변명을 간파해야 한다. 2단계.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뒤 그 목표에 전념한다. 오늘 하루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지 않기처럼 말이다. 이러한 목표는 누구나 쉽게 세울 수 있다. 3단계. 유혹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운다. 밀물과 썰물처럼 가장 강렬한 욕망조차도 언젠가는 잦아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의식적인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내면의 중심이 유혹과 스트레스에 방해받지 않는 감각을 의미한다. 4단계. 담대하고 엄중한 도덕적 목록을 작성해 성격 개선을 시도한다. 중독 행동이 당신을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목록을 통해 뇌에 정직과 배려를 포함한 새로운 신경회로를 설치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5단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납득시킨다. 6단계. 삶의 일부를 봉사활동에 할애한다. 7단계. 마음 챙김을 꾸준히 실천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연민 어린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8단계.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한다. 9단계. 당신의 문제를 도와줄 집단을 찾기 어렵다면 최선을 다해 후원자를 찾아본다. 10단계. 만약 후원자를 찾지 못했다면 일기 쓰기를 시작하라. 매일 경험을 기록하라. 유혹을 이겨내느라 고군분투한 일을 중심으로 쓰기 시작해 넓은 관점에서 자신에 대해 적어본다. 11단계.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 12단계.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12단계를 실천하는 일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신경 쓸 것이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후회할 것이다. 반복을 통해 맨정신으로 정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뇌 회로의 기본값으로 설정될 것이다. 감정일기 쓰기. 일기에 당신의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와 이에 수반된 내적 혹은 외적 사건을 적는다. 이를 통해 기분과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을 좀 더 주의 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모두 적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자기 파괴적 행동 극복하기. 정말로 고치고 싶은 하나의 자기 파괴적 습관에 집중한다. 무엇이든 좋다. 며칠간 나쁜 습관을 분석할 시간을 갖는다. 3개월 동안은 목표에 전념한다. 둘째 날에 바로 실패하더라도 셋째 날 다시 시도하면 된다. 의식적으로 의지력을 연습한다. 의지력은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이다. 의지력의 작은 근육들이 뇌 오른쪽 귀 바로 뒷부분에 있어서 연습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고 강화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상상한다. 이 근육을 잘 키우되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는다. 실패할 것 같은 상황은 피한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연습한다. 자기 파괴적 행동이 무엇이든 이에 대해 약간의 통제력을 얻었다면 그 경험을 충분히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본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른 문제와 씨름할 준비를 한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노력한 날들은 어떻게든 뇌에 흔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나쁜 습관으로 회귀했더라도 좋은 습관을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해야 오래된 자기 파괴적 행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을 찾아 일상에서 꾸준히 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